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면 어김없이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빈곤층입니다. 이들을 위해 연탄을 무료로 나누는 봉사가 올해도 시작됐지만 코로나19로 급감했던 봉사자 수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트럭에서 3.6kg짜리 연탄을 꺼냅니다. 지게에 한 장 한 장 포개어 쌓아놓습니다. 곧이어 연탄 난로 옆에 다시 내려놓고를 수십 번 반복합니다. 저는 지금 이 3.6kg 연탄 6개를 쥐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이틀 정도 뗄 수 있는 양입니다. 오늘 한 집에 배달한 연탄은 모두 200장. 이처럼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매년 연탄을 무료로 나눠주는 연탄은행의 활동은 재개됐지만 봉사자는 해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하루에 석 장 들어가대요. 아무리 맞고 떼도 너무 막아놓으면 또 추워서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춘천 지역은 매년 단체 200곳에서 5,000명 가까이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지만 지난해에는 1,000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올해도 연탄은행이 활동을 시작한 지 2주가 넘었지만 단체 봉사는 아직 한 건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추위에 급기야 직원들은 먼저 연탄을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자 있을 때 높은데 힘든데 이제 저희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요새 이제 갑자기 막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탄 요청이 어르신들한테 많이 이제 쇄도하고 있어요. 도내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집은 모두 19,000여 가구. 연탄은행은 내년 4월까지 매달 집집마다 연탄 200장씩을 배달합니다. 하루빨리 도움의 손길이 모여 이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눠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전국적으로 단풍이 짙게 물들면서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원주에는 3년 만에 농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경기장을 가득 채운 팬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선수들을 응원하며 농구 명가의 재건을 응원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랜만에 농구장이 팬들의 박수와 응원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선수들의 화려한 개인기와 투지 넘치는 플레이에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3년 만에 전좌석 입장이 가능해지면서 조용했던 농구장의 응원 열기가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땀 흘리면서 응원하니까 더 재밌고 좋아요. 선수들은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선보이며 경기장을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상대에 끌려가던 DB는 3쿼터 초반부터 추격을 시작해 두경민의 석점포로 역전에 성공했고 이후 상대 추격 의지를 잠재우면서 지난 시즌 통합 우승팀 SK를 상대로 92대 83 값진 승리를 따냈습니다. 개막 이후 원정 1, 2차전을 모두 패하며 주춤했지만 홈개막 주말 2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홈팬들이 있기 때문에 또 경기장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득 채우셨거든요. 또 농구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팬들의 힘을 받아서 오늘 좀 좋은 경기를 하지 않았나, 2연패 뒤에 2연승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DB는 새로운 조합, 김종규와 프리먼, 에르난데스, 여기에 강상재까지 가세해 DB 산성을 구축했고 두경민과 박찬희까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가드진도 한층 안정화됐습니다. 오늘 경기 보니까 일단은 수비도 좀 잘하는 것 같고 무조건 봄 시즌 가가지고 작년보다 더 많이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어수선했던 지난 두 시즌에서 8, 9위를 기록하며 부진했던 원주 DB. 올해는 돌아온 팬들의 뜨거운 응원에 힘입어 농구 명가 재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까지 사흘째 1,00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 기준 563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춘천 168명, 원주 134명, 강릉 63명, 속초 28명, 인제 27명 등으로 누적 확진자는 74만 5천 명을 넘겼습니다. 확진자는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환자는 크게 늘어 병상 가동률은 58.6%로 99개 병상 가운데 58개 병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김진태 지사의 금융 무지와 무책임이 강원도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금융시장도 패닉에 빠뜨렸다고 논평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다면 어떤 투자자가 강원도에 투자하겠냐며
김진태 지사의 잘못된 선택이 대한민국 경제와 시장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전임 도정 지우기라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앞으로는 민생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 지역 초등 돌봄 교실 수용률이 떨어져 대기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규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2.8%를 기록했던 돌봄교실 수용률은 올해 1학기 89.7%로 떨어져 대기자 수가 800명대에서 1,300명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수용률이 90% 미만인 곳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제주와 강원뿐입니다. 원주시의 어린이 공원과 놀이터 등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됩니다. 원주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89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2024년부터 해당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청소년 활동시설을 금연구역처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아파트값이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이달 17일 기준 셋째 주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주 마이너스 0.08%에 이어 이번 주에도 마이너스 0.07%를 기록했습니다. 보합세를 보인 동해시를 제외한 전 시 지역이 내림세로 돌아선 가운데 속초와 태백은 마이너스 0.01%, 강릉과 삼척은 마이너스 0.02%를 보였고 춘천은 마이너스 0.11%, 원주는 0.12% 내렸습니다. 전세 가격은 7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0.17% 감소하며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수해를 입은 원주 테니스장에 1억 원을 들여 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학공리 게이트볼장에도 1억 원을 투입해 인조잔디 교체 공사를 진행합니다. 무실 다목적 구장에는 탄성 포장재를 설치하고 치약 테니스장 창호 교체, 이화 게이트볼장 진입로 난간 설치, 취병 파크 골프장에도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확충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